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4월 1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길게 횡보를 해주다가 크게 어제와 오늘 또 올라주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19년 1월에서 4월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때가 두 달 전쯤, 아마 두 달 더 됐을 텐데, 모아가기 좋은 시기고, 과거 패턴 매매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비트 독주장이 시작된다. 비트머니와 알트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밖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그 모습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제 관점을 좀 공유를 드려보자면, 현재 보고 있는 19년 4월부터 19년 7월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은 윈터장에서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한 후 이게 만우절인데 4월 1일 날 크게 쏴주면서 어 크게 이렇게 횡보 상승을 해주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태를 보면은 19년 4월이랑 매우 흡사하죠. 윈터가 끝나는 시점에서 긴 횡보를 하고 여기서 큰 장대 양봉, 마치 19년 4월 1일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때 그 시점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긴 횡보 구간 속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긴 했지만 다시 크게 상승해주면서 긴 횡보, 다시 상승. 자, 그러면 19년도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아마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른 다음에 하락세에 접어든 다음에 이때는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한번 크게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꺾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는 식으로 이번에는 흘러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코로나 같은 어떤 정말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좀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그런 큰 공포가 닥쳤을 때 코로나급에, 그러면 또 이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를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바닥을 높이면서 가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때처럼 크게 추락을 한다면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두 개의 상황에서 모두 다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되겠죠. 굉장히 심플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크게 받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 주다가 조정을 크게 받고 내려왔을 때, 이때처럼 이때처럼 내려가든 정말 이때처럼 내려가든 어쨌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락하는 구간일 때 알트코인을 굉장히 잘 포지션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드릴 건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는 분들 입장에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반복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좀, 브리핑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거는 바로 그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책인데요. 이 윌리엄 오닐은 본인만의 어떤 주식 매매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30살 나이에 큰 부자가 된 분이신데, 그리고 그 30살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제자도 배출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주식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크립토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패턴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이 모양을 컵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일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 주식과 종목들이 역사적으로 뭐 200년 역사를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패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나온 컵 모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치 차트에 대한 이해나 뭔가 투자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으면 이건 거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것들이 그분이 말하는 어떤 정말 크게 상승하기 전에 징조라고 말하는 그 패턴과 흡사 유사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라는 게 결국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 윌리엄 오닐이란 이 분도 차트를 맹신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차트라는 지표가 굉장히 참고하기 유용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이렇게 뭐 패턴이 완전 똑같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책을 그래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손익은 길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손실은 8%가 나면 무조건 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점이 저도 알트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노드 투자라던가 뭐 노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서 채굴이 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현물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을 잡았다라고 칠게요.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좋아 보이는 알트코인을 한번 분할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4분할 매수를 계획을 했어요. 4분할 매수. 그래서 한 번 매수, 여기서 두 번 매수, 세 번, 네 번을 했는데 여기서마저도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이거 지금 요 상황은 보지 않고 그냥 내려간 걸 그냥 그린 거예요. 만약에 내려갔을 때 내가 4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8%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잡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8%라고 정한 건 아닙니다. 8%라고 정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우아하게 더 정확한 기준이 있으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저도 이 분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좀 더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알트코인 포지션을 잡을 때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도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익은 길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수익은 맞는 판단을 계속한 사람이 얻어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판단을 한 몇 가지의 종목을 길게 가져간 것이 큰 수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분은 투자 스타일이 사실 저랑은 좀 많이 달라서 오히려 더 배우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투자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로 바닥을 잡아요. 바닥을 잡아도 올라가는 걸 보고 이분이 원하는 어떤 패턴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이 이분이 원하는 패턴이다 라고 하면은 그 패턴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한 번 더 해요. 추격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만약에 끝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또 이분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잡는 매매를 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평소에 말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도 세상에 존재하고 나랑은 다르지만 이 방법도 리스펙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최고의 주식, 최고의 것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는 한 가지에 몰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말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뭐 주식 A 뭐 주식 B 다 분야는 달라요. 분야는 달라서 서로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뭐 해외 주식 뭐 C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포지션이 4개가 있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매수했더니만 수익률이 제일 좋네. 제일 좋네. 그러면 포지션 A가 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이 비트코인이 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좋고 더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정리하고 난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겠어.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더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겠어. 이게 이분의 투자 방식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공감이 안 되지만, 아, 이렇게도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 대한 어떤 활용도 높은 그런 패턴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패턴에 대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삼각수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각수렴을 한다,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각수렴을 한 다음에는 크게 거래량이 줄면서 방향성이 나타나는 그런 뭐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 뭐 이런 기술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그대로 좀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론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윌리엄 오닐 분께서는 책에서 잘 집필을 해주셨고,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다. 그리고 이 활용법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 다른 정말 뭐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맞는 본질적인 그런 지표들, 인간의 심리가 잘 반영된 그런 지표들을 활용한다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책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손절의 원칙, 아까 말했죠. 8%가 되면은 칼 손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금융위기든 아니면은 정말 삶에서 엄청난 그런 하락장이 다가왔을 때가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 번. 근데 본인이 8% 손절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8%만 손절을 하고 다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투자를 할 때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자,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 0이 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투자라는 게. 근데 본인이 8%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방은 무한대로 열려 있었고 상방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하방은 8%로 막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전 느껴졌어요. 합리적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무조건적인 존버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분도 젊었을 때 무조건적인 존버를 통해서 돈을 한번 벌었다가 상승 사이클에서 돈을 벌었다가 하락 사이클 때 전부 다 반납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조건적인 존버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존버가 진짜 안 좋은 게, 저도 저평가 영역에서 사고 고평가 영역에서는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최소한의 물량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그 최소한의 물량이 정말 최소한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강세장에서의 최소한이라는 포지션이 약세장에서도 과연 최소한의 포지션이겠느냐라고 돌아보면은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공감이 되고, 많은 정말 경험치가 누적된 그런 투자 고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은 저랑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계신데, 정확하게 매수하고 정확하게 매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은 추격 매매를 해요. 그냥 저는 이 두 가지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한테는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비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고전을 써낼 만큼 대단한 투자자라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저는 추격 매매와 정확한 매수 매도를 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손절의 원칙이라는 거는 확실히 잘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고점의 징후를 제시하고 그 고점 징후가 나왔을 때 행동 지침을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또 우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도주 외에 다른 주식들이 전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대불장이 이르면은 결국에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주도주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흘러가는 상황이 닥치면은 그 주식들이 전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가상자산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신 게 인간지표를 봐야 된다. 인간지표 봐야 되고, 인간지표 중에서도 뭐 이제 각종 뭐 VC라던가 기관들의 또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고점에서 물량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큰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희의 순간에도 그런 전문 기관들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많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21년 5월 당시 그때 쏟아졌던 그런 기관들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시야를 굉장히 가린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거래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을 한다. 근데 거래량이 어느 때보다도 폭발을 하는데 만약에 상승폭이 전날보다 적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과거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만약에 여기 고점 당시에서 이 전날에 상승한 것보다 요 고점에서 상승한 폭이 금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만큼 올리려는 힘이 센 게 아니고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래가 많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되게 합리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다. 거래량과 상승률에 따른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고점의 징후라고 표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공감되고, 실제로도 그랬었어요. 실제로도 그랬다는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안전주의 자산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주의 자산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는 슬슬 이제 이 고평가 영역에서 정말 그 선점에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안전주를 보유함으로써 방어적인 자세로 나아간다. 즉, 그 하워드 막스가 말했죠. 고평가 영역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그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안전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 현명한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현명한 자금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성장주나 뭐 투자했던 그런 위험 자산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나가겠죠. 예, 그래서 안전주들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기존에 나왔던 패턴 매매 방식과 요즘 시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방법이 왜 유효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델리시움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델리시움 방송했던 이 델리시움 노대석 최고라는 코인이 이 바이비트에 신규 상장한다라고 해요. 신규 상장. 그래서 4월 11일 오후 9시부터 현물 거래 시작 시간이 있고, 또 이 AGI 토큰을 스테이킹 하면은 999%까지 최대 API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채굴자와 초기 보상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겠다라는 팀의 움직임이 보이고, 제 개인적인 시각을 잠깐 공유를 해보자면, 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서 원래 바이비트 런치패드를 통해서 상장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바이비트 런치패드로 상장을 시켰을 때는 악성 물량, 그러니까 이 델리시움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바이비트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짧은 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런치패드에 참가해서 상장하는 날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생태계 참여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런치패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상장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상장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GI 토큰을 상장 날 던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근데 혹시 모르죠. 펌핑이 너무 강하게 오면은 저도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 제가 만족할 수준의 펌핑이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의문이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펌핑이 있을지는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제가 그 커뮤니티 글에 썼던 것처럼 너무 큰 펌핑이 나가지고 하루 만에 멘징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도 너무나 좋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돼도 좋고, 아니면은 가격이 시원치 않아도 뭐 좋고, 저는 뭐 둘 다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